제가 저기까지 올라갔다가 같이 손잡고 올라갔다가 손잡고 같이 내려왔는데 등산을. 그래서 이것만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그때부터가 이제 껄무새의 모먼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저 얘기를 뭐뭐 할 걸, 살 걸, 팔 걸, 팔지 말 걸, 그쵸? 맞아요. 네. 그 얘기를 온갖 소리를 듣고 버틴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사회신현생을 위한 재테크 토크쇼 타이머의 호스트인 전기영입니다. 물린 레몬에서 대박 레몬이 되고 싶은 한지연입니다. 40세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김알밥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이 많은 ETF 중에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해외 ETF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염정인 ETF 전문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TF 염정인입니다. 아침에 시작을 항상 미국 장을 분석하면서부터 시작을 하고 국내 투자자분들한테 상품을 소개할 때도 해외 ETF, 미국에 상장된 ETF를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 만큼 오늘 좀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TF도 종류가 진짜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거부터 좀 하면 좋을까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뭐 사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요? 가짜부터 맨날 뭐 사요? 막 지금 이러시는데 사실 맨 처음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은 미국 대표지수 ETF 사라고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을 엄청 거예요. 들었죠. 그쵸? S&P 500이랑 나스닥가 대표 지수. 미국 대표지수 ETF. 그러니까 우리 그 많이 배우지 않아요?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확인, 네, 또 확인. 네. 훌륭한 학생의 기본 자세죠. 예. 좋습니다. 복습을 너무 해요. 저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그거를 사면 되겠죠? 많이 사는 걸 투자하는 게 안전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자료 보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 ETF가 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1위가 TQQQ, 2위 속슬, 3위 TSLL 쭉 보면은 1, 2, 3위가 지금 다 레버리지형 상품이에요. 레버리지 혹시 뭔지 아세요, 지원 씨? 2배, 3배. 오, 맞아요. 2배, 3배. 맞아요. 맞아요. 올라갈 때도 2배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똑같이 내려. 2배, 3배.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일단은 뭐 1위, 2위, 3위가 다 레버리지형 상품이고 그 다음에 4위, 5위 보면은 아까 지원 씨가 방금 말했던 S&P 500, 나스닥 100이 4위, 5위 각각 차지를 하고 있고요. 6위 같은 경우는 슈드라고 해서 배당 ETF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그런 상품이고 그 다음 7, 8, 9, 10 쭉 가면은 이제 스파이도 S&P 500이고 TMF, 그 다음에 QLD, TLT 이렇게 있는데 이 TMF도 진짜 흥미로운 게 이건 또 3배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뭐에 대한? 미국 국채에 대한 30년 국채만 해도 굉장히 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종목인데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TMF라는 3배짜리를 8위에 당당히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구나. 레버리지 하는 것만 봐도 약간 순위에서 한국인들 뭐에 투자하는지 딱 보이네요. 이거 보니까 한국 ETF 탑 10을 보고 제가 놀란 게 진짜 제 포트폴리오랑 너무 똑같아요. 진짜요? 아니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시. 생긴 거. 애견남이신데? 애견남. 오 이거 3배 레버리지 상품인 건 알고 하시는. 열심히 공부하고 네, 뭐 QLD도 있고 네네. 여기는 3배라고 안 적혀 있는데 3배인가요? 네, 3배입니다. 왜 근데 그 3X가 안 적혀 있어요? 여기는 3X 없어도 그냥 울트라. 울트라? 이게 울트라 프로. 울트라. 제가 지었으면 3X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1위부터 10위까지가 쭉 보면은 절반이 다 레버리지형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때요, 지원 씨? 아까 남들 따라하는 거 안전하니까 따라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저도 한번 공격을 해봐야 하나. 근데 기자님 되게 공격적인 성향이셨네요. 예상 못했어요, 저 솔직히. 저를 매번 약간 그 매서운 눈빛으로 보실 때 제가 알아봤어야 됐는데. 나는 지원 씨를 한 번도 그 매서운 눈빛으로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이 친구가 빨리 돈 모아서 돈이나 좀 아껴야 될 텐데 그냥 애정 어린 눈빛으로 매일 바라봤겠죠. 그랬나요? 애정이었다. 애정이. 그럼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ETF 탑 10이 있을 거 아니에요? AUM 상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1위에서 10위까지 보면은 이제 VOO라는 상품이 이제 1위로 차지를 하고 있고요. 스파이 이런 식으로 S&P 500
대표 지수 상품에 굉장히 많은 이제 자금이 투자되어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름만 좀 다르지. VOO, 맞아요. 뭐 IVV, 맞습니다. 뭐 스파이, 그거 다 S&P 500. 다 S&P 500, 네. QQQ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다 S&P나 나스닥의 지수 추종하는 거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왜 미국 사람들은 왜 3배짜리랑 2배짜리 안 사요? 그러게요. 야수의 심장을 갖지 않아서 야수의 심장이 없어서 안전빵으로 미국은, 어떻게 라기보다는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게 이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제가 미국을 가서 이제 정말 길거리 인터뷰도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다 그 401k 활용해서 그냥 뭐 알아서 굴려주고 있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들이 유독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네. 주변에도 이제 투자 좀 한다. 약간 이런 친구들 보면은 그 ETF는 하나씩 갖고 있긴 한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되게 선호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안정형보다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 그러게요. 다들 한국인은 야수의 심장 하나씩. 그치. S&P 불타오르는. 많이 있고 나스닥 많이 하고 국내 ETF도 굉장히 많잖아요. 국내 지수 추종, 뭐 국내에서 만들어낸 뭐 상품 이런 거 많은데 왜 사람들이 해외 ETF를 많이 사는 걸까요? 용어 정리 한번 하고 가면은 1번 해외에 상장된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 ETF가 있고 2번은 방금 말씀 주신 국내 운용사가 이제 운용하는데 해외 투자는 예를 들어서 에이스, 미국, S&P 500, 뭐 타이거, 나스닥 이런 것도 해외 이제 ETF라고 하는데 질문의 요지는 어쨌든 왜 이걸 하냐 이게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정말 다양한 전략과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없는 상품을 해외에서 직투를 하신다라고 일단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던 그 1, 2, 3위 레버리지들 그게 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상장될 수가 없는 상품들이거든요. 지수 2배 레버리지까지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배 레버리지 뭐 아니면은 개별 종목의 2배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지금 한국 시장에서 허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분들은 직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2배짜리도 교육인 어떤 걸 이수해야죠. 맞아요. 그래야지 그거를 살 수 있는 약간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위험하기 때문에 좀 교육을 좀 그렇죠. 받는 거죠. 아무래도 좋은 것만 보고 예를 들어서 와 3배 난데 막 남들 10원 벌 동안 나는 30원 벌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거는 반대로 남들 10원 잃을 때 내가 30원을 잃을 수도 있고 남들 100원 잃을 때 300원 잃을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변동성에 이제 2-3배를 추종을 하다 보니 지수형 레버리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면 회복세를 보일 수가 있는데 개별 종목은 사실 레버리지 투자가 너무 위험하거든요. 이게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내가 있는 층까지 구조대가 무섭죠. 제가 보낸 친구도 있고요. 떠나보내. 떠내보낸 친구도 있고요. 2022년도가 기억이 나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 떨어졌었죠. 제 기억에는 나스닥이 거의 40% 가까이 떨어졌는데 그게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제가 마이너스 90%를 보고 그나마 버텨서 올라온 거지 가지고 있었으면은 아마 못 버텼을 겁니다. 거기서 보낸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이런.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걸 버텼어요. 근데 보통은 다 못 버티고 중간에 떠나시는 거죠? 아 그게 그 같은 걸 겪을 텐데 울지 말고 얘기하세요. 눈물 닦고 얘기할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래프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 노란색이 지금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TQQQ라는 상품입니다.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상품인데 그래서 언제부터 들어가셨어요? 제가 저거 2021년도쯤부터 막 TQ는 건드렸는데 그러고서 안 팔고 9회까지 갔다가 저 때부터 이제 저 보이는 게 0 밑에 있는 건가요? 지금 내려와 있는 게? 그렇죠. 저기서 거기까지 갔다가 저기까지가 아니고 지금 제일 끝에 있는 지점까지도 계속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우리가 맨 왼쪽 0에서 시작해서 지하로 살짝 내려간 것 같잖아요. 근데 2022년에 남들 다 돈 번대 하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엄청 떨어진 거예요. 거의 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다. 저 노란색 제일 위에 있는 게 300%라고 써 있는 건가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저기까지 올라갔다가 같이 손잡고 올라갔다가 또 손잡고 같이 내려왔는데 등산을 함께. 같이 또 손잡고 다시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 대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은 위험한 게 아니라 그냥 변동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거를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그런 지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그때부터가 이제 껄무새 모먼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부장님이 껄무새 이야기를 하시니까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저 얘기를. 뭐뭐 할 걸. 살 걸, 팔 걸, 팔지 말 걸,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얘기를 온갖 소리를 듣고 버틴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박물관처럼 저 아이 말고도 몇 분 역사를- 더 계세요, 지금. 해외 투자하려고 하면은 사실 해외라고 해도 나라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ETF도 그렇고 왜 미국에만 몰릴까요? ETF 이제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지수형 ETF 이제 할 거예요. 지수 좋아요. 근데 어느 나라? 그러면 대부분 듣는 게 미장에 투자해라. 이거 너무 많이 들으셨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 하면 혹시 떠오르는 이미지들 있으세요? 땅 크고 부자. 그 미국이란 나라가 가진 그 글로벌 위상의 이미지도 있는데 저도 사실 미국 주식 투자 관련 서적이나 리서치 페이퍼나 이런 거 정말 많이 읽고 쓰고 하는데 딱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그 문구 하나가 있어요.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 시장은 너무 좋은 시장에서 좋은 기업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자, 그래서 좋은 시장, 좋은 기업 이 두 가지인데 좋은 시장이라는 거는 너무 판이 잘 깔려 있어요. 이미 너무나 큰 이제 유동성을 가진 시장이고 시장 참여자도 많아서 가격 왜곡 있을 현상이 거의 없고 여러 가지 감독 규정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고 공시도 굉장히 까다롭게 꼼꼼하게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CCTV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투자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감시자들도 많고. 그쵸. 관련자들도 많고. 그리고 금융사기범들 엄청 엄격하게 처벌하잖아요, 또. 징역 막 50년, 100년씩 막 때리잖아요. 진짜. 정말 이제 모두의 신뢰가 탄탄하게 받쳐진 그런 시장에서 너무 좋은 기업들. 아까 제가 계속 말하는 구글, 테슬라, 애플 뭐 이런 정말 좋은 기업들, 시대를 이끌고 멱살 잡고 이끌고 가는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기업들이 그 잘 깔린 판 위에서 너무 잘 성장을 하고 있죠. 또 더 중요한 거는 막 성장해요. 이익이 나요. 그러면은 투자자들한테 너무 잘 나눠줘요. 우리 같이 성장 먹자. 그래서 배당주들도 굉장히 많은 거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서 꾸준히 우상향 해오고 있던 모습을 투자자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전 세계 자금이 몰려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러면 다른 나라 ETF는 인기가 별로 없나요? 사실 인기가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압도적으로 미국 시장이 좋아서 지금 시장에 그 눈이 이제 미국에 있는 건데 사실 최근에 뭐 중국 관련된 상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인도 관련된 상품도 있고 다른 나라 ETF들도 여전히 상장은 되어 있지만 우선은 저는 그냥 추천드리고 싶은 게 미국 장에서부터 처음에는 사회초년생분들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데 눈을 돌릴 여유가 있을 때 그런 성장성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 국가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ETF라는 게 늘 꾸준히 인기가 있던 건가요? 아니면 최근 들어서 이게 다시 인기를 끄는 건가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93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이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2000년대부터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되게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부각되면서 10년 동안 무려 5배가 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글로벌 대세적으로 인기가 계속 점점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따라 더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는 젊은 분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처음 투자할 때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은 종목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종목을 투자할까? 근데 초보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건 사실 너무 위험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은 전문가들도 나 이거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데 안 좋아진, 꼬꾸라진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았다. 이 베테랑 애널리스트조차도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는 거의 불가의 영역에 가깝죠. ETF는 여러 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가 한 번에 그 시장과 섹터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너무나 간편한 사실 상품이거든요. 한 종목이 망가져도 ETF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저희가 지수 ETF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 또 리밸런싱이라는 게 있어요. 리밸런싱 혹시 뭔지 아실까요? 리밸런싱? 다시 조절하는. 생각한 밸런스 조절. 맞아. 맞췄다. 그래서 뭐에 대한 밸런스를 조절할까? 저희가 한번 이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20년 전에 S&P 500의 상위 1위, 2위 기업이 혹시 뭐였을까요?
전혀 모르겠어요. 엑슨모빌 이런 류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엑슨모빌. 엑슨모빌이 2위였고요. 제너럴 일렉트릭 GE라는 기업이 1위였어요. 그때는 1위, 2위였는데 현재 탑 10에는 이들 기업 없고요. 1위였던 기업은 50위 밖으로 떨어져 있고 아까 말했던 그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한 20위권 내외에 그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위권들은 지금 다 누가 차지하고 있냐?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죠. 얘네가 현재 전체 500개 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0%가 넘어요. 20년 전에 몇 %였을까요? 4%도 안 됐거든요. 엄청.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꾸준한 리밸런싱을 통해서 좋은 기업들은 계속 추가가 되고 우리가 이 성장을 올라탈 수 있고 조금 떨어지고 안 좋은 기업들은 비중을 줄이거나 빼는 형태로 ETF가 운용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혹시 그 응사 보셨어요? 네, 응사 보시면은 그 시티폰 에피소드 혹시 기억나세요? 저 기억나요. 망했잖아요. 여기 밥에다가 이거 해놓고 넉넉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 저기서 분산 투자를 해야지. 그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죠. 내가 확신을 갖고 한 가지 종목만 투자를 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지수형 ETF로 하는 게 너무나도 우리들한테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작을 할 때 제가 뭐 S&P 500이라고 했지만은 이게 ETF라는 게 좀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예요. 도시락. 우리가 도시락 살 때 안에 뭐 들었는지 보고 사잖아요. ETF도 똑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투명하게 매일매일 어떤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QQQ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종목 안에 뭘 투자했나 보게 되면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술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기술주 한 묶음 도시락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고 내 투자 성향에 맞게 사시면 되는데 조금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뭐 딱 찍어주는 거 좋아하시죠? 네, 맞아요. 찍어주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대표 지수 안정적인 거 스파이도 있지만은 사실 VO 많이 투자하시죠. 스파이 대비해서 보수가 조금 저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VO 같은 그런 대표 지수 ETF 먼저 사시고 이제 여력이 되시면 QQQ 같은 그런 나스닥 100 ETF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수익 내고 싶다 그러면 왼쪽에 앉아 계신 분 따라서 DQQ 공유해주세요. 위험해. 자기한테 위험해. 절레. DQQQ나 세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야수의 심장. 야수.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산업이나 섹터를 좋게 볼 때가 있어요. 테슬라 좋아해요. 테슬라 좋아요. 자율주행, 테슬라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특정 산업 ETF들도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하고 싶다라고 할 때 하면 좋지만 다는 하지 마시고요. 일부분만 내 마음도 평안하게. 그 계좌 열듯이 계좌에서 바로 그냥 사면 되는. 그렇죠. 요새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사실 모바일로도 MTS 통해서 QQQ 이런 암호 같은 이런 티커를 직접 써가지고 사실 수도 있고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환전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자동 환전해주는 그런 증권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직투하시는 것도 좋은데 세제 혜택 받으시면서 해외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저희 연금 계좌, ISA 계좌 이런 데에서는 근데 직투가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뭐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코덱스 타이거 막 이런 식으로 절세 계좌에서는 국내 상품 이용하시면 좋다. 장기적으로 기본 전략으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러로 바로 투자하기가 조금 망설여지는데 이 미국 ETF 바로 구매하는 거 괜찮을지. 여러 기관들에서 분산 투자를 할 때 환도 분산 투자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KRW 하나를 갖고 있는 것과 USD 달러를 동시에 같이 분산 투자 형태로 갖고 있는 거는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막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막 환율 막 떨어지는 우리 이거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내가 어떤 걸 투자하면서 환까지 신경 쓰겠다? 그러면은 썸남이랑 데이트 나가는데 날씨까지 신경 쓰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좋은 건 그냥 오래 만나면 되거든요. 이날 내가 비가 오는 날 만날지 날씨 쾌청할 때 만날지 이것까지 고민하다간 좋은 사람 못 만나죠.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환을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이제 알겠네요. 너무 이해가 쏙쏙됐어. 지금까지 약간 너무 보고 반응이 제일. 그래 날씨는 내가 못하지.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이제 100만 원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ETF를 어떻게 뭐를 사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습니까? 그렇죠? 1000번 넘게 듣지 않았어요? 명절 때 가면 이모들이 저를 놓고 놔주질 않아요. S&P 500 이런 거 기본으로 50% 이상, 그러니까 60만 원 정도는 깔고 처음에 시작하시는 게 좋고 한 10에서 20만 원 정도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마라탕 오르막 같은 그런 아이들을 조금 투자를 하면서 재미를 좀 보다가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주식 얘기만 조금 주구장창했는데 사실 자산 배분은 기본적으로 주식과 채권이에요. 근데 채권은 개인이 투자하기 너무 어려운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 금액도 커야 되고 하는데 ETF는 이걸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TAT라는 어떤 장기 상품도 있고 SGOB 스고브 같은 단기형 이런 채권 상품도 있으니까 주식 올라갈 때 얘는 좀 못 떨어지고 얘가 상관관계가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 주식 변동성이 심할 때 조금 내 포트폴리오를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채권이랑 원자재 상품들 나머지를 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실 거죠?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S&P, GLD, TLT, SGOV, 그러니까 이제 해외 ETF를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국내에서도 한글로 된 이름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판 뭐 이런 식으로 운용사들이 조금 많이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뭐 한국판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은 금방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조금 더 나가고 싶어요. 그럼 비율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 비율은 솔직히 진짜 너무 사람 바이 사람이잖아요. 부장님이시라면. 이게 함부로 밝히면 안 되는 건데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주식은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고 해서 최대한 몰빵으로 저는 나스닥 저는 근데 레버리지는 안 해요. 그건 제 나름의 철칙이라 저도 물과 불이다. 레버리지를 아예 안 하시는구나. 왜 약간 섭섭해하세요? 제 취향이 아니에요. 제 취향이 아니에요. 해외 ETF 뭐 다양하게 얘기해봤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진짜 이제는 미룰 수 없다. 나의 투자, 우리의 재테크. 근데 저는 약간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오른 것 같은데 내려가면 어떻게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오늘 배우고 나니까 사야 될 것들이 지금 많습니다. 마켓 타이밍을 절대 재려고 하시면 안 되고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정말 언젠간 나한테 너무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우량한 자산이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으면서 와 이거 투자의 영역이 진짜 끝이 없다. 제가 특히 이제 미국 ETF 조금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계속 한국에 상장된 ETF로만 계속 보고 조금씩 넣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다시 이제 진짜 각 잡고 한번 미국 ETF 투자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ETF를 진짜 잘 고민해보세요. 이게 뭐가 유리할지를 공부를 해야지 남의 말 듣고 절대 하면 안 돼요.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 있어요. 바로 시간인데 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는 거는 어쨌든 시장이 떨어져도 감내할 수 있고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자산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작은 금액이라도 정말 나중에 큰 금액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하셔서 성공적인 자산 불리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간에 투자한 거라니까요. 시간에. 오늘 타이머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돈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